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호재에 가려져 비트코인 반감기가 상대적으로 지금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반감기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 준비했으니까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분명히 행님들 살림살이에 보탬이 될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오늘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 확인하겠습니다. 거래소가 보유한 비트코인 개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오전에 보니까 코인베이스에서만 약 3,000개의 비트코인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들도 상당한 양이 출금이 된 상태입니다. 기술적 지표들은 지금 중립 구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미실현 수익은 여전히 많은 상태고 채굴자들의 매도량은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74포인트로 어제보다 1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이제 좀 극단적인 탐욕 단계를 보여줄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간질간질하게 계속 74포인트 위로는 안 올라가고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4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2,100만 개입니다. 영상 시작에서 보셨듯이 현재 약 600만 개의 비트코인이 영구 유실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은 1,300만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글래스노드의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는 전체 유통량의 3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400만 개 안 된다는 소리죠. 여기다가 반감기가 찾아와서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더 올라가게 된다면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굳히게 된다면 제일 큰 수혜는 어떤 코인에게 돌아가게 될까요? 요즘 비트코인 오디널스 때문에 난리죠. 비트코인 온체인 거래 수수료가 올타임 하이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고 각종 네트워크에서 인스크립션이라는 방식으로 오디널스를 레퍼런스로 하는 프로젝트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무지성으로 자금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오디널스를 아직 잘 모르시는 행님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디널스는 비트코인의 최소 단위 사토시에다가 이미지나 텍스트, 영상 등의 컨텐츠를 NFT처럼 저장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공하는 이더리움 기반에서만 가능했던 NFT라는 분야를 비트코인에서도 구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디널스와 기타 다른 코인들의 인스크립션 프로젝트들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많은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들이 오디널스는 비트코인의 취약점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취약점을 개선한다면 없어질 스팸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널스가 블록 사용량을 지나치게 차지하고 있고 가스비를 폭등시키는 원인으로 지목을 받는 등 비트코인의 순수성을 해치고 비트코인의 본래 목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평가하는 의견들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단점인 확장성 제한으로 인한 제약을 없애면서 오디널스의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레이어 2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스택스. 이 스택스의 버전 3.0 하드포크, 24년 1분기에 예정이 되어 있는 스택스의 나카모토 릴리즈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스택스는 레이어 1도 아니고 레이어 2도 아닌 독자적인 포지션의 코인입니다. 스택스는 이 POX라고 하는 특이한 방식으로 블록을 생성을 합니다. 전송 증명이라는 개념인데 독자적인 네트워크지만 비트코인 위에서 레이어처럼 작동을 합니다. 스택스에서 만들어진 트랜잭션은 비트코인 체인 위에 기록이 되고 이론상으로 약 150블럭이 지나고 나면 스택스 레이어에서 발생한 트랜잭션은 비트코인 전체의 해시파워에 의해서 보호되게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스택스에서 트랜잭션을 공격하게 된다면 비트코인 전체를 공격해야 되는 셈이 됩니다. 거기다가 스택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SBTC의 도입을 통해서 스택스는 진정한 비트코인 레이어에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이 SBTC에 대해 설명하자면 좀 길고 복잡한데 그동안 다른 체인에서 랩BTC 같이 지분 증명을 통해서 발행하던 패그아웃들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100% 레이어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중간 신뢰자가 없는 최초의 논 커스터디얼 패그아웃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형님들?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하는 채널에다가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택스 블록체인은 이더리움이 사용하고 있는 솔리디티 언어와는 다른
클라리티라는 이 개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드 리딩이 상당히 쉬워서 이걸 배우기도 편하고 안정성도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택스에서는 클라리티 캠프, 이노베이션 랩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웹3 스타트업들을 지원을 하고 개발자들을 유치하는 일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카모토 릴리즈가 적용이 되고 나면 제일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스택스의 비트코인 네트워크 체인 식별력을 통해 비트코인의 트랜잭션에 의해 트리거되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하드포크가 완료되고 나면 블록을 5초 주기로 생성할 수 있는 패스트 블록이 구현이 되면서 이론상으로 스택스에서도 솔라나 정도의 트랜잭션 처리 능력을 구현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속도도 속도지만 이렇게 되면 서브넷을 통한 EVM이나 러스트 VM 같은 다른 개발 언어를 사용하는 프로토콜과도 사이드 체인으로의 호환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돌아가던 D앱들이 스택스 위에서도 똑같이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디파이나 IDO, ICO 등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 구현되던 프로젝트들의 제일 큰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던 비싼 이더리움 가스비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스택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스택스는 예치 자산으로서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스택스의 가격 전망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말이 너무 어려웠죠, 형님들? 요약하자면 스택스의 이 나카모토 릴리즈 3.0 버전 하드포크가 완료가 된다면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던 스택스 속도 문제의 해결, EVM, 러스트 VM 등 다른 네트워크들의 D앱을 구동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 그리고 SBTC를 활용한 비트코인 경제 활성화 및 담보 자산으로서의 스택스 가치 상승 기대,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레이어 위에서의 웹3 생태계 확장을 스택스가 만약에 이루게 된다면 진짜 이더리움의 대항마는 솔라나가 아니고 스택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 스택스의 3.0 업그레이드, 나카모토 릴리즈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 스택스 차트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스택스는 업비트 거래량이 제일 많으니까 원화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1월 말부터 해가지고 130% 정도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오늘도 힘이 좀 좋은 모습입니다. 단기적인 저항 구간 여기 1750원대를 뚫어주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가격 구간 내려와서 계속 비비고 지지해 준다면 1950원에서 2050원 사이 요 구간대에 어떻게 움직일지가 중요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4시간 본 기준으로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상태인데 상승하는 힘이 강해서 지금 보조 지표는 무시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신규로 매수할 자리는 아니니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구간에서 수수료라도 일부 익절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이낸스 현물 차트로 크게 주봉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알터네이티브 배 패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대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4,700원에서 4,800원 구간 정도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인 예상 움직임하고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타점은 제가 공부방에다가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자, 행님들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수익을 원하시는 행님들 많으시죠? 제가 행님들 삶의 질을 다음 주부터 완전히 업그레이드 해드릴 수 있는 내용 준비했습니다. 며칠 전에 아크인베스트의 CEO 우리 캐시우드 돈 남은 누나야가 CNBC 텔레비에 나와서 2030년까지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25조 달러 시장이 될 것이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 시총이 대략 1.5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20배 더 큰 규모의 시장이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거도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 3월에 있었던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태를 언급하면서 지역은행 주식들이 폭락을 하는데도 우리 비트코인은 오히려 19,000달러에서 30,000달러로 가격이 상승했다면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회복력과 이런 어떤 잠재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앞으로 시장의 자금 유입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진짜로 시장 상황이 돈 남은 누나의 말처럼 긍정적인 상황인지 제가 차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54%까지 상승해서 고점을 만들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 크립토 시장에서 우리 대장 비트코인이 차지하던 비율이 축소되면서 다른 알트코인들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알트코인 시총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차트는 토탈3라고 부르는 차트입니다. 전체 암호화폐 시장 시총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의 시총을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지금 계속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차트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또 다른 차트 하나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입니다. 이 차트는 이더리움 한 개가 몇 개의 비트코인인지 나타내주는 차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형님들? 우리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면서 이 차트를 들어 올리면 나머지 다른 알트코인들은 뒤늦게 따라오면서 펌핑이 나오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2017년도 보시면 2000% 넘게 상승했죠. 이렇게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가 상승을 하면 다른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같은 시기에 리플 차트입니다. 230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1600% 정도 상승이 나왔죠. 이렇게 시총 규모가 큰 알트코인들은 이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와 비슷한 정도의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시총이 작은 코인들은 어떨까요? 같은 시기에 스텔라 루멘 차트입니다. 미쳤죠. 그냥 10,000%가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총이 무겁지 않으면서 확실하게 펌핑이 나올 만한 코인 제가 찾아냈습니다, 형님들. 온체인 데이터로 봐도 지금 기관들이며 고래들이며 하나같이 이더리움을 싹싹 긁어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많은 크립토 분석가들도 이더리움 강세 패턴의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지금 7년 동안 깨지지 않고 있는 이 빨간 추세선 보이시죠? 이 빨간 추세선을 올해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물 ETF라는 여태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이런 호재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여러 근거들도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가 폭등하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제 영상 보시는 형님들 대부분이 리플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죠? 저도 제 현물 포트폴리오 중에 리플 비중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우리 리플 지금 시총이 5위입니다. 5위. 이렇게 시총이 무거운 리플이 단기간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리플은 불나방 같이 매매하는 코인이 아닙니다. 트레이딩이 아닌 인베스팅을 해야 되는 종목, 한마디로 마라톤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리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리자가 된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리플에 내 돈이 계속 묶여 있는 건 기회비용에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손실을 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거를 모르시는 형님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죠?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여유 시드도 하나도 없이 리플에 몰빵을 해서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형님들입니다. 저도 예전에 무지했을 때는 그렇게 몰빵 쳐서 물려본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답답하죠. 시야도 좁아지고. 혹시나 제 영상 보시는 형님들 중에 예전에 저처럼 투자하고 계신 형님들이 계신다면 영상 설명란에 제 전화번호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세요. 형님들마다 자금 상황이나 비중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들어드리면서 성심성의껏 해결 방법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형님들, 지금부터는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크립토 시장의 최대 이슈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ETF죠. ETF. ETF의 승인이 가지고 올 엄청난 자금들의 유입을 기다리면서 시장은 지금 초긴장 상태입니다. 지금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이 ETF라는 폭풍의 중심에는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형님들? 바로 이 그레이스케일입니다. 형님들 한 번씩 다들 들어보셨죠, 이거? 이 그레이스케일은 뉴욕에 있는 회사인데 유명한 DCG,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고 세계에서 지금 두 번째로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대략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62만 개. 이 그레이스케일은 아크인베스트,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이런 전통적인 미국의 금융기업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처음부터 암호화폐 투자와 자금 운용을 위해 태어난 회사고 2013년 설립 당시부터 GBTC,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 신탁 상품을 현물 ETF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레이스케일의 최근 마지막 현물 ETF 신청의 승인 데드라인은 작년이죠. 22년 7월 6일로 만료가 되었지만 며칠 전부터 SEC와의 미팅을 가지면서 이 GBTC의 현물 ETF 전환에 대한 논의를 계속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크인베스트의 현물 ETF 승인 데드라인은 1월 10일이지만 그 전에 이 그레이스케일의 GBTC가 먼저 ETF 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지금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거의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졌었던 그레이스케일의 GBTC 프리미엄은 최근 들어서 8%까지 회복을 하면서 곧 플러스 전환을 앞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지금 SEC에다가 현물 ETF를 신청한 마켓 메이커들 중에서도 이 그레이스케일이 가장 오래됐고 최고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그레이스케일이 순수하게 암호화폐 자산으로만 굴리고 있는 자산이 50조가 훨씬 넘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펌핑이 오는 알트코인의 대부분이 이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코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이스케일이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것들만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펌핑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코인들이 펌핑이 있었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누구나 아는 대표적인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 코인이죠. 체인링크. 체인링크는 540일 동안 지금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올라가는 중입니다. 거래량도 최근에 많이 터졌죠. 자, 그리고 우리 솔라나. 솔라나 지금 시총이 6이죠. 리플을 발싹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래 무거운 코인이 이렇게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엄청 많죠. 그 다음에 우리 빅캣동, 비트코인 캐시. 미쳤죠. 그냥 여기서 폭발하고 가격도 거의 수직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누구나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 코인들은 이미 돌아가면서 펌핑이 다 나오고 이제 잡기가 겁날 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형님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종목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 종목입니다, 형님들. 차트 그냥 완전 박살납니다. 아직 시작도 전혀 안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래전부터 주목하고 있었던 이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 코인들은 돌아가면서 가격적으로 펌핑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만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차트 진짜 이거 치기 줍니다, 형님들. 요거 힌트를 살짝 제가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우리 유튜브 같은 방송 플랫폼에서 처리되는 데이터, 이 스트리밍 데이터를 처리하는 비용을 갖다가 유튜브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코인입니다. 앞으로 우리 웹3 생태계에서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계속 아직 안 간 거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행님들한테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코인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궁금하시죠? 얼마 전에 그레이스케일에서 이 그레이스케일 크립토 섹터 인덱스라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를 FTSE 러셀이라는 회사에 의뢰를 해서 만든 건데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이 런던에서 이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친구가 보내준 자료하고 이 그레이스케일이 홈페이지에 발표한 자료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누락된 자료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 누락된 종목을 차트에서 보다가 제가 이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었더니 그레이스케일에서 지금 신탁 상품을 준비 중인 코인이라고 인덱스에서는 빼달라고 요청이 왔었답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형님들? 그레이스케일은 이미 다 사놓고 상품 내면 펌핑이 올 거니까 미리 사람들이 알게 하기 싫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걸 제가 형님들한테 왜 돈도 한 푼 안 받고 알려주려고 하느냐? 저는 21년도 말에 비트코인이 고점을 만들고 있을 때 이 크립토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하락장이 시작돼서 진짜 온몸으로 그 바람을 다 맞아냈습니다. 처음에는 지식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주변에서 야, 이게 좋다, 이 프로젝트 백허가 엄청나다 이런 말만 듣고 이것저것 돈을 그냥 쳐발랐습니다. 그러면서 뭐 셀시우스 파산, 루나 사태, FTX 거래소 사태 뭐 이런 큰 사건들을 직접적으로 제가 다 겪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깡통을 찼는데
죽기 살기로 공부해갖고 지금은 어느 정도 그래도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 만큼은 제가 됐습니다. 다쳐본 놈이 아픈 것도 안다고 적어도 제 영상 구독해주시는 우리 형님들 중에서는 저처럼 잘못된 정보로 힘들어하시는 형님들이 없었으면 하고요. 저는 그저 꿈에 부풀어갖고 잘못된 길로 돌아서 왔지만 제가 진짜 힘들 때 누가 나 좀 진짜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수백 번은 더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힘든 형님들이 계시다면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서 저만 알고 있어도 되는 이런 정보를 갖다가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오픈을 해버리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달라붙으면 가격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리고 제 구독자가 아닌데도 이걸 막 온데 퍼뜨리고 다닐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배너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5528-2156 010-5528-2156 이 번호로 제가 우리 형님들인지 확인할 수 있게 그레이스케일이라고 문자를 한 통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한 분 한 분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제가 종목만 띡 적어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고 제 친구한테 받은 자료, 그리고 제가 이 종목 차트 분석한 자료, 이런 것들까지 싹 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디 이상한데 막 돈 받는 리딩방 같은 데 찾아가갖고 막 고통받지 마시고 형님들 진심으로 생각하는 저한테 이런 정보 공짜로 그냥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올겨울에는 우리 구독자 형님들 모두 좀 따시고 여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형님들한테 제가 공지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공부방 인원을 며칠 전에 늘렸었는데 또 다 찼죠. 그래서 제가 형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방을 여러 개로 나누면 제가 할 일이 좀 많아지긴 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 운영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공부방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으면서 생각했던 거는 약간 사랑방 느낌의 그런 오손도손한 이런 분위기를 생각하고 만들었던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원이 제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이나 자료 올려드리는 공지방을 따로, 그리고 채팅방을 따로 이렇게 여러 개의 방으로 운영을 하려니까 우리 형님들이 그만큼 여러 개의 방을 확인하셔야 되니까 그냥 제가 조금 더 고생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좀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지금 공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총 5개의 방으로 제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방에 제가 드리는 분석 자료는 기본적으로 다 똑같이 제공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방마다 중점적으로 질문 답변해 드릴 내용에 대한 테마를 잡아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술적 분석에 기본기를 다지고 싶어 하시는 형님들이 제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형님들을 위한 기초방, 그리고 어느 정도 구력이 있으신 형님들께 조금 더 무거운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심화방, 나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해 보고 싶다 하시는 형님들을 위한 파동방, 그리고 나는 하모닉 패턴이 궁금해서 이거를 공부해 보고 싶다 하시는 형님들을 위한 하모닉방,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분석 자료도 받아보고 우리 동무들과 수다도 원한다 하시는 형님들을 위한 수다방, 이렇게 5개의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딱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들어가고 싶으신 방에 다 입장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기초도 배우고 싶고 그리고 수다도 떨고 싶다 하시면 저한테 문자로 기초, 수다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빨리 초대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요거를 좀 취합한다고 조금 오래 걸릴 때도 있으니까 막 하루 이틀 만에 안 온다고 너무 쪼우지 마시고 좀 느긋하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